안녕하십니까. 의경서당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50년 경험을 총집약한 상한론 임증지요라는 책을 글자 풀이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작 출감탕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그 뜻을 발현시켜보는 데 있다. 유도주 교수님의 아주 뛰어난 독특한 독창적인 그 기발란 탐구정신이 나타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지탕에 있어서 계지거계탕, 계지거자작탕 이와 같이 두 개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 상응하는 지전을 다르게 구사했듯이 그 수증을 치료하는 그 핵심 기본방으로서 영계 출감탕을 제시하셨는데, 중경 선생님이 그러면 그 본령 계지가 주축이 되는 계지와 작약에 있어서 여기서도 영작 계지 대신에 작약을 넣어서 하는 그와 같은 출감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한론에 영계 출감탕이 있다. 그러나 영작 출감탕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독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그 겸양하는 의미로서 문제를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나는 생각한다. 만약에 영작 출감탕이 영계 출감탕과 더불어 상호 서로 간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없다면, 없기라도 한다면 수증을 치료하는 방면에 있어서 단지 양을 소통시키기만 하고 음을 화시킨다는 것은 없는 셈이 된다. 수증을 치료하는 방면에 있어서 양을 소통시키는 것은 있으나 음을 조화시킨다는 그 해결책은 없는 셈이 된다. 그러니 이것은 중경 선생님께서 일관되긴 중경 선생님의 일관된 체제의 체례상으로 본다면, 즉 편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그르침이 있는 것이 된다. 대단한 것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상한론에서 영계 출감탕이라는 것은 있는데 영작 출감탕이라는 명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한데, 만약에 영작 출감탕이 없어서 영계 출감탕과 더불어 상호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없어서를 미리 하면 안 되겠네요. 영작 출감탕이 영계 출감탕과 더불어 서로 대응해 나감이 없다면 수증을 치료하는 방면에 있어서 단지 통양시키는 것만 있을 뿐 화음시키는 것은 없는 셈이 되니, 이것은 중경 선생님의 일관적인 하나로 꿰뚫는 체례상으로 볼 때에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빠지는 그 잘못이 있게 된다고 본다. 자, 우리는 계지탕 중에서 계지와 작약이 서로 배워해 나가는 관계로부터 분석해 본다면, 즉 이분법적인 그 뜻이 담겨 있다. 이분법적인 뜻이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계지탕 가감법의 가감법 중에 있어서 이미 작약을 제거하고 한 것이 있고, 또 이미 또 계지를 제거한 것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이 계지를 더한 것이 또한 인이 계지를 더 추가한 것이 있으면 또한 작약을 또 추가한 것이 있다. 계지 가 계탕, 계지 가 작약탕 이와 같이 이 계지탕 쪽의 조문을 봤을 때 계지탕 중에 있어서의 계지와 작약이 서로 배합해 나가는 관계로부터 볼 때에 거기에는 두 개로 나뉘어서 그 기술해 나가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때문에 계지탕 가감법 중에 거기에는 이미 작약을 제거하고 또한 계지를 제거한 것이 있고 또 계지를 더했으면 또한 작약을 더해주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계지와 작약을 서로 대응시켜 나가는 이 규율은 질병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 질병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객관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요구에 부합한다. 계지와 작약을 상호 대응시켜서 적용하는 그 규율이 따라서 단지 영계 출감탕만 있고 영작 출감탕의 존재를 결소시킨다면 빠뜨린다면 결소시킨다면 사호 흡사 견대 위배한다. 중경 선생님이 일관되게 음과 양을 겸해서 돌아보는 살피는 용방의 특징에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계 출감탕은 있는데 그 영계 출감탕은 바로 보양시키는 역할로만 있는 거죠. 역할로 있는데 반면에 그럼 보음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인차로 이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나는 각의 아주 깊이 뜻을 새겨가면서 구색 찾아봤다. 그래서 바랄기 기대하다 기 영작 출감탕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발현이 있기를 기대했다. 어느 날 하루는 제28조 금문에 계지 거계 가 복령 백출탕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제28조의 조문인 계지 거계 가 복령 백출탕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드러났다. 그 방제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작약이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작약이 성량, 감초, 두냥, 생강, 성량, 백출, 복령, 각, 두냥, 대조, 시리내, 벽하여 이와 같이 나타나 있어요. 방 뒤에 나오는 주문에 이르기를 본운 계지탕이라고 해야 하나 금거 계지가 복령 백출이라고 주문이 적혀 있다. 본래 계지탕이라고 본래 은하기를 계지탕에서 본래 본문 계지탕 계지탕을 근본으로 해서 말하되 지금 계지를 빼내고 복령과 백출을 더 넣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최사 양구하였다. 내가 살필 채 생각할 사 생각했다 살폈다. 오랫동안 오래도록 곰곰이 살피고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보니 촉경생정하더라. 어떤 경치를 보았을 때 감정이 우러나듯이 그와 같은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이 말이야. 정치를 바라보며 그 정서가 우러났다 하는 그런 기분이더라. 광연히 대호했다. 이 말이야. 광연하게 크게 깨우쳤어요. 아주 그냥 광연하듯이. 즉 참으로 이른바 이와 같은 말에 해당하더라. 타파 철해 함에 무 멱초요 등내 전불 비공부로다 라고 한 말이 바로
떠올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른바 말하는 답파철회함의 무멱초요 등내 전 불비 공부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해석하기가. 발불탑 깨부술 파 밟아서 깨부순다. 철회 새로 된 가죽신회, 가죽신회자죠. 새로 된 신발이란 뜻입니다. 새로 만든 신발을 밟아서 깨부숨에 무멱초라 찾을 멱, 목멱산 남산을 얘기할 때 목멱산이라 하는데 나무 틈 사이로 보이는 산이다 해서 멱점 찾을 멱. 찾을 곳이 찾아갈 곳이 없어진다. 새로 된 신발을 깨부수고 나면 찾을 곳이 찾아 방문할 곳이 없게 된다. 등내함의 전 불비 공부로다. 얻을 득 무엇을 얻으려 함에 전혀 소비할 필요가 없다. 공부 어떤 그 힘써 노력하는 공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내가 추구했던 영작 출감탕이 바로 여기서 말한 계지 거계 가복령 백출 탕이로다. 탕이 아니던가. 이와 같이 아주 기발난 발견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인용한 이 글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제가. 답파 철해 무멱초요 등내 전부 불비 공부로다. 즉 그 전쟁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강력한 무기인 철로 무장하는 그 무장을 깨부순다면 뭔가 그 추구하는 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거 철부를 깨부수고 나면 어떤 그 방향 설정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힘써 힘든 공부를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의미하는 뜻이 뭔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영작 출감탕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계지 거계 가복령 백출탕 이로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영작 출감탕이라면 위하 무엇 때문에 중경 선생님께서는 따로 다른 방명을 세웠겠는가?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영작 출감탕이라고 일컫지 않은 소위는 까닭에는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첫 번째로 중경 선생님께서는 돌출해내기 위해서, 즉 계지와 백작 두 약을 대응시켜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거작이라고 한 것도 있고 또한 거계라는 것도 있었다. 자, 그것은 뭐를 말해주냐 하면 흉만증과 심하만미통이라는 차이점을 드러내준다. 작약을 제거하는 것과 계지를 작용하는 거기에 차이점에 바로 흉만할 때와 심하만미통의 차이점을 드러내준다. 즉 이 두 개의 증에는 재상 재하의 나눔이 있다. 하나는 증이 위에 있고 하나는 증이 아래에 있다는 그런 구분이 담겨 있다. 경기가 완전히 다르다. 위아래. 그러므로 영약 또한 다른 것이다. 분명히 빙치 아울러 또한 강조했다. 28조에서 반드시 계지를 제거해야 하지 작약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명칭을 계지 거계 가 이와 같이 명칭을 만든 것이다.
즉 계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이름을 계지거계라고 붙인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오직 염려했다. 후대 사람들이 이 투항강통하고 흡흡발렬한다는 요 대목에만 대목에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두항강통하고 흡흡발렬한다는 그 상에 있어서 그 조항에 있어서 조주 계지 불방하고 규전 불청할 것을 염려했다. 계지 불방 여기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계지 불방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두한강통 흡흡발렬상에 있어서 계지를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계지를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놓아준다,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두한강통과 흡흡발렬하는 이와 같은 증일 때에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계지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에 집착한다. 조주. 거기에 이 흡흡발렬증에 있어서 계지를 제거해서는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에 집착하다 보면 규전 불청하게 돼. 막 뒤섞여서 이게 완전히 혼동이 돼서 뒤섞일 전, 얽힐 전, 얽힐 규, 얼굴 전 막 뒤엉켜서 이 상황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추로 하나의 추로서 매섭게 정하여 음을 정하여 규정하여 부르기를 계지 거계 가 복령 백출탕이라고 정해준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두한강통 흡흡발렬증인데 표증인데 여기서 왜 계지를 빼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얘 빠져가지고 혼동에 빠질까 염려되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저울 추자로 하나의 저울 추로 못을 박아서 확정된 음으로 계지 거계 가 복령 백출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이 유도주 교수님이. 그러나 오겸 등의 사람들은 과연 중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료하는 바를 알아내지를 못했다. 인연 여전히 계지를 남겨두고 작약을 제거해야 되는데 성인께서 성인의 견해가 멀지 못하지 않은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단견이 아닌가? 계지를 남겨두고 작약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중경 선생님의 견해가 멀지 않은 것 아닌가? 뭔가 짧은 단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잘못 비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름하기를 영작 출감탕이라는 말로써 이름하게 된다면, 즉 그 축파가 조란하는 것이 경부지 범기의로다. 그 파도를 일으켜서 그 어지러움을 북돋는 것이 북돋음에 더욱 그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그 중경 선생님이 영작 출감탕이라고 했다면 그 던진 파도가 밀친 파도가 그 물결 드높이는 것을 북돋는 것이 더욱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영작 출감탕이라고 했다면 더욱더 큰 혼돈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작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름으로서 여기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여기서 작약을 제거하고선 두통발렬인데 흡흡발렬하는데 작약을 제거하고 아까 그 오겸이 말한 것처럼 계지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작약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영작이라고 했네.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 하고서 엄청난 파도 물결, 혼란의 파도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배움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영작 출감탕의 뜻이 이미
상세하게 밝혀졌다. 바로 이 영계 출감탕과 상호 대응시켜 나가는 사실이 있음이 이미 갖추어졌다. 그러니 알 수 있다. 영계 출감탕의 뜻은 바로 통량시켜서 양기를 소통시켜서 흉만하고 심계하는 것을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영작 출감탕의 뜻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통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을 화시킨다. 음을 화해시켜서 수기를 원활하게 해서 심하, 만하고 미통하는 증을 미통함과 소변이 분리함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다. 청나라 사람 당룡천이 말하기를 이 탕은 오령산과 더불어 서로 살펴보게 되면 저절로 밝아진다. 자명해진다. 오령산은 태양의 기가 밖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계지를 사용해서 태양의 길을 펼쳐준 것이고, 기가 도달하게 되면 수기가 저절로 하행하게 되어 소변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방은 영작 출감탕, 계지거계 가 복령 백출탕, 이방은 바로 태양의 수가 하행하지 못함으로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계지를 빼고 거기에다가 더욱 복령 백출을 더해 주어서 태양의 수기로 하여금 행하게 했고 한 것이니, 수기가 하행하게 되면, 아래로 행해지게 되면 기가 저절로 밖으로 도달하게 되어 두통, 발열 등의 증이 저절로 해산되게 된다 라고 했어요. 해석을 제대로 했네요. 청나라 당룡천이라는 사람이 아주 해석을 제대로 해놨어요. 제대로 해놓은 게 아니군요. 나는 생각한다. 당시 당룡천 씨의 말은 자기에게 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뭔가 결여된 발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 알지 못하고 있다. 계지 거기에 가 복령 백출탕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거듭 한 일미인 부자를 가하게 된다면 곧 진무탕의 모형 형식이 된다. 되니 가히 알 수가 있다. 이 복령 백출을 통해서 복령과 백출은 반드시 자격을 만나야만 비로소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뭘 발휘하느냐? 수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그 진무탕에 있어서의 그 역할이죠. 복령과 백출은 이게 명자인데 잘못 나왔죠. 복령과 백출은 반드시 자격을 만나야만 비로소 거수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거수기하여 이 소변시키는 작용을 발휘한다.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이것은 곧 밝혀내는 것이다. 계지는 표로 달려가서 위를 이롭게 해주는 것이지만, 작약은 안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이롭게 해준다. 그러니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양에 해당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음에 해당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구현해낸 것이다. 체현해낸 것이다. 바로 중경 선생님께서 계지와 작약을 대응시켜서 계지와 작약이 대응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구현해낸 것이다. 수기병 중에 있어서 각기 드러낼 현 신수를, 그 장기와 특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진, 발한, 이 소변지 능사함을 구현해낸 것이다.
정채현 하였다. 바로 구현해 내었다. 중경 선생님께서 계지와 작약을 대응시켜 계작, 대응, 작용, 재수기병중, 각현, 신수, 이진, 발한, 이소변지, 능사. 굉장히 참 어렵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 공룡 백출이 작약의 그 작용을 받아야만 거수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작약은 수기를 제거하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제재다. 하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된다. 계지는 표로 달려가서 위를 이롭게 해주고 작약은 안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이롭게 해주니 위는 계지는 양에 해당하고 아래인 작약은 음에 해당한다. 즉 이것을 통해서 구현해 내었다. 중경 선생님께서는 계지와 작약을 대응하는 계지와 작약이 대응해 나가는 작용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을 구현해 낸 것으로 그 수기병 중에 있어서 수기가 병난 것 중에 있어서 각기 그 아주 뛰어난 신수 그 기량을 재주를 드러내게 해서 계지로 하여금 발한을 발한하게 하고 다음에 작약으로 하여금 이소변하는 그 능력의 일을 충분히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구현하고 있다. 이게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끝맺는 말, 수는 음사이니 변화가 다단하다. 그래서 호호 마거로다. 넓고 넓어 그 변화를 막아내기가 어렵다. 그 음사로 인한 변화를. 그러므로 임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본론에서는 상한과 금괴의 대지를 큰 뜻을 집약해서 취법 중경하여 중경의 말씀에서 법을 취하였고 다음에 실로 나의 의견을 함께 섞어서 나의 의견을 기술했다. 가령 수비와 수울 발열 등등 과 같은 것은 가령 수비증과 수울 발열 등등증과 같은 것에 있어서 수의 기가 한하여 병나게 되면 양을 손상시키고 위로 침범해 들어간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변이 일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상모 청량하게 되면 위로 청량을 덮어 가리게 되면 간증이 되고 위로 심장을 능렬하게 되면 계증이 되며 가운데로 위기를 범하게 되면 비증을 이루고 아래로 장도에 주입이 되면 설사가 된다. 그러므로 물이 다다르는 곳에는 즉 그 기가 반드시 한해져서 그 양이 반드시 저하게 되니 그 양이 막히게 되니 즉 병증이 분정하는 것이다. 아주 어지러울 뿐 드러날 정. 수증은 물로 인한 병증은 비록 아주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변증을 결합해서 말해본다면 변증하는 것을 결합해서 말해본다면 그 맥은 현하고 그 설은 수하고 그 얼굴은 어둡고 그 소변은 원활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일 따름이다.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러니 즉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려움이 없다. 수증이 비록 번거롭기는 하나 우리가 변증을 잘 결합해서 말해본다면 이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즉 현 맥과
수설과 흑면과 소변분리증이 그 핵심 관점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수기로 인해서 종창하는 증에 이르러서는 부어 오르는 증에 있어서는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표리, 음양, 한열, 허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기가 실할 때에는 수기로 인한 사기가 실할 때에는 그 귀문을 열어주어 결정부 그 해당 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법을 사용해주면 된다. 즉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위를 열어주고 아래를 열어서 위아래로 빠져나가게끔. 정기가 허할 때에는 즉 숭비하고 비기를 숭상하게 붙돋아주고 신량을 덮여주어 양기로 하여금 음을 화시키게 해주는 그와 같은 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숫증에 대한 종합 결론이 여기에 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숫증에 대한 정치의 전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화로 인한 병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매우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부터 숫증에 이어서 화증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오랜 시간 먼 지루한 여행이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보는 사람만 있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읽고서 터득함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최고의 만족으로 삼고자 합니다.